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가이드 박희정입니다. 오늘은 제 31강 역시 그 육친의 성격 파악 과정에서 편중되거나 혼잡을 이뤘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재성입니다. 재성. 정제와 편제를 묶어서 우리가 재성이라고 하는데, 이 재성이 편중되거나 혼잡되면 어떠한 장단점들이 나타나는가?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명조에 이 재성이 많으면 돈이 많지 않겠나, 재물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가 아무리 많아도 일주가 신강하지 못하면 그 많은 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재로 인해서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조금 얘기의 폭을 넓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많은 저명한 분들이 이 행복이란 것에 대해서 많은 글과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 재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인간이 행복해지자면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 짧은 독서력에 의하면 버트란트 러셀의 행복의 조건, 4가지 조건을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지요. 우리 인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좀 장애 질환을 겪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소용이 없더라고요. 평상시에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로지 감수해야 할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것이 최고다, 그러한 생각을 좀 했었네요. 러셀은 두 번째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지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더불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그 또한 불행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난을 면할 정도의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재산에 관한 겁니다. 가난을 면할 정도의 재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전 아직 그 답을 얻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의식주에 하자가 없으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의식주에 별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가난을 면할 정도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의 한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근데 사람에 따라서요, 그 가난을 면할 정도의 재산의 기준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난을 면할 정도의 재산이라면은 족하다라고 생각하기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가난만 면하면 되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재성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요. 좀 넉넉하면 안 될까요? 여하튼 간에 선지자들은 가난을 면할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실패만 거듭하면 행복할 수 없겠지요. 저 또한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주제라래야죠. 그 성공은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무식하다는 얘기만 듣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좀 빗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신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명조가 신강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꼭 재운만 왔다고 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이 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가 취해지면 그 뒤에는 명예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돈만 많이 벌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위세를 부린다면 그것은 하류 인생이나 다를 것 없습니다. 명예를 생각지 않는 재물은 그저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신약한 사주의 경우는 오히려 재성이 편중되거나 혼잡되어 있으면요, 하나의 수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재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가 많고 신약하다. 그러면은 이 재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립니다. 화중지병이라고 하지요. 재를 내가 많이 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남자에게는 아내도 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도 재가 됩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 다 재지요. 여성에게는 아버지가 재가 되면서 시어머니가 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재가 편중된 재를, 혼잡된 재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화의 연속이요. 오히려 여성의 경우는 남자를 무능한 존재로 만들거나 또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 많다,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고요. 내 사주의 기에
역량에 맞는 그러한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먹을 복이 많은 사람은 재성이 많다. 그럴 수 있지요. 얻어먹는 것도 죄니까요. 그러니까 신약하면서 자기가 죄를 취할 수 없다면 그래도 얻어먹을 그러한 재주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서는 처가, 아내가 무서워서 눈치만 보다가 바깥에 나가면은 휴 살았구나 하고 이 여성 저 여성에게 눈길을 주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체는 악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돈은 못 벌어오면서 바깥에서 하고 다니는 언행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먹을 복이 많은 사람은 재성이 많다, 좋은 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나를 생해주는 것들. 당연히 인수가 있지요. 나를 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를 길러주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어머니가 기르지요. 기르는데 어머니가 마음만으로 길러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길러주는 것은 재성입니다. 재성. 나를 양육시킬 수 있는 것. 그건 재성이죠. 부모님이 경제력이 좋으면 나를 편안하게 능력 있게 길러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제가 약하다면은 고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창조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성과 식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성이 있고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식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경겁은 동원 안 되느냐? 그렇잖아요. 비경겁도 동원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만 한 얘기를 말씀드린 게 됐네요. 자, 우리 이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교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굉장히 소재나 화제거리가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또 다정다감하기도 하고요. 친절합니다. 좀 단점이라면 덜렁거린다고 할까요? 꼼꼼하지 못합니다. 또 인정에 끌려다니기도 해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능력에 넘치는 소비나 낭비를 하기도 합니다. 재성이 편중된 사람은 그만큼 또 재물에 대한 집착도 강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너무 탐하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편재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죠. 이 재는요, 얼핏 보면은 참 우리 인생살이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역시 적절하게 재가 있어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재를 보면은 탐내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탐재반화라는 말이 있네요. 탐재반화. 탐은 뭐 탐낸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뭐를? 재를 탐합니다. 그러니까 탐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뭐를 입는다? 화를 입는다. 탐재반화. 이 탐재반화라는 말을 저는 요즘 세상에 많은 그 신뢰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재를 탐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하루아침에 실추시키고, 또한 그 재로 인해서 많은 야합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재는 너무 탐을 내지 않아도 문제겠지만, 특히 공직이나 그런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뇌물 또는 여성과의 스캔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성을 극해서 깨는 것이 이 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성운이 학창시절에 오게 되면 그것을 학마살이라고 해서 오히려 공부 안 하고요, 개 중에는 공부보다는 여학생이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이 하루의 일과처럼 되어 있는 학생들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학마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창시절에 학마살이 있으면 대체로 상담을 해본 결과 인류 대학을 가기 어렵고요, 또 그 학마살로 인해서 삶의 진로가 더 못한 것으로 바뀌는 그러한 청춘들을 보게도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청소년기에 학마살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해야 되겠지요. 공부가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객기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성이 과다한 남자의 경우는요, 처가 무서워요. 공처가나 경처가가 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불행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요,
이 시부모와 관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극하는 관계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극을 받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싫은 소리가 오고 가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남편은 샌드위치가 되겠지요.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울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우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재성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역시 부족한 것은 나중에 실전을 통해서 이 재성이 편중되고 혼잡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를 실제의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서없이 이 재성의 과다에서 오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아직 어설픕니다. 좀 잘 보아주시고 저의 발전이 있게 되는 날 좀 여러분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박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